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당연히 일용직으로 받는 돈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만은요, 그동안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에 대해서는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임금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간헐적으로 받거나 소득이 불안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제는 일용직 근로자도 돈을 꽤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실제로 어느 정도 버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일용 근로소득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들이요, 무려 33만 7,763명이나 됩니다. 엄청난 수가 아닐 수 없고요. 그들이 벌어들인 총소득 금액이 22조 6,606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요, 외국인 소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외국인 노동자는요, 45만 8천 명 이상이 되는데요, 소득 금액이 9조 원 이상이 됩니다. 일례로 외국인 A씨는 일용 근로소득으로 9억 8천만 원을 받았답니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기사에 나왔으니까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한 푼도 내지 않았고요. B씨 외국인은요, 일용 근로소득으로 3억 원, 이것도 황당합니다만은 사업소득 1억 6천만 원, 토탈 4억 6천이지만 건강보험료는 1억 6천에 대해서만 3억 원은 빼고 냈으니까 굉장히 경감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을 일으키니까 당연히 일용직 근로자들도 같이 건강보험료에 집어넣어야 된다, 부과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건강보험료를 일용직 근로자한테 부과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소득이 있다면 부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왜 지금 시점이라는 것이죠. 지금요, 상황이 이렇죠. 건강보험료 부과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당연히 건강보험 재정 악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될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 19년도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건강보험은요, 2013년도부터 2016년도에 매년 2조 7천억 원에서 5조 9천억 원의 흑자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이 되겠습니다. 악화되기 시작해서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각각 3조 3천억 원, 2조 9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현재 20조 원 정도 되는 기금은 2028년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엄청나게 걷어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기준을 강화시켜서 박탈시켜서 보험료를 내라는 것이죠. 바로 문재인 케어가 방만한 퍼주기식 운영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노인들 대부분 의료 쇼핑을 과다하게 합니다. 엑스레이 찍을 걸 MRI나 기타 등등 CT나 이런 것을 많이 찍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가뜩이나 그래도 의료 쇼핑이 많고 OECD 국가 대비해서 평균 2배 이상 병원을 찾는 것이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더욱더 고가의 그 의료 장비에 의존해서 의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강보험 기금이 고갈될 것은 당연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 당연히 일용직 근로자한테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서 기금을 충족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당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요, 피부양자 통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 1,800만 명에서 2022년도에 1,700만 정도로 됐습니다. 1년 사이에 105만 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양 자격 박탈되면 지역가입자로 어떻습니까?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준세금인 건보료를 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기준은 이렇죠. 연간 합산소득이 개인별 2천만 원 이내이고요. 재산이 과세표준 5억 4천에서 9억 원 이내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피부양 자격이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때 제 세대별 과세표준 5억 4천 초과 9억 원 이내는 그 공시 가격이 9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 가격이 그 정도라면 시가는 뭐 12억 원에서 20억 원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피부양 자격 박탈되는 것은 연간 소득 2천만 원 초과되는 경우, 그다음에 그 재산은 5억 4천 초과이면서 9억 원 이내일 때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 부양 가족 자격 박탈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박탈이 되면
소득 요건을 초과해서 박탈된다면요. 배우자도 동반 탈락되니까 주의하시고요. 재산 요건만 탈락됐을 때는 본인만 탈락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 이랬을 때 자녀 밑으로 부모님들이 은퇴한 부모님들이 들어가서 건강보험료 피부양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평생 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 대상자들은요,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하고 직계 존속들이 있고요, 직계 비속하고 배우자, 뭐 기타 등등 다 있겠죠.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양가족은 2천만 원 이하면 되겠고요. 이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공적연금 다 포함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들도 다 포함이 되는데 사적연금인 연금저축보, 연금보험은 비과세되니까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그 참조해 보시는데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습니까? 비과세 연금은 연금보험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가입하세요 하고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똥 피하려다가 정화조에 빠지게 됩니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나죠. 왜냐하면 비과세는 맞지만 비과세 효과가 미미하고요. 연금의 에게 현재 가치가 똥값에 불과하니까 절대로 연금보험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세부 소득 기준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나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땐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1,000만 원 이하면 되겠습니다. 피부양 자격 유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하지 않았다. 주택임대사업자로. 그랬을 때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400만 원 이하일 때는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초과되면 당연히 박탈당하겠죠. 이때 세부 임대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총수익 금액은 월세 플러스 간주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간주임대료는요. 보증금이 있다면 3억 원을 빼고요. 곱하기 60을 한 다음에 3.5%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필요경비 공제를요. 임대사업자는 60%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임대 등록을 한쪽이 되겠죠. 60% 해주고 기본 공제 400만 원 해주니까 1,000만 원까지 괜찮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등록자는 50%만 해주니까 어떻습니까? 기본 공제 200만 원까지 해줘서 그러다 보니까 4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소득 기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 배당 소득은요. 필요 경비가 없으니까 전액 다가 되겠습니다. 총수익 금액이 소득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사업 소득은요. 필요 경비를 제외한 것이고요. 근로소득은 어떻습니까? 총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전 금액이니까 좀 비과세 소득인 중식대라든가 차량 지원비 빼놓고는 다 포함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연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금소득 공제 전이니까 이것도 분리할 수밖에 없겠죠.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에 총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재산 기준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을요. 주택은 60%, 토지는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공시가격 15억 원일 경우에는요. 과세표준이 그러니까 9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피부양 자격 박탈 시에는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는요. 소득이라고 하는 이자 배당 소득, 투자 소득, 뭐 기타 등등이 있겠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것이 있다면 거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때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신고 근로소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이나 기타 등등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선물 보따리가 기다려지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 풀어보는 것보다는 수만 배 더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은퇴 후 국민연금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연히 피부양 자격에서 박탈당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개선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요. 주택 등 재산까지 포함해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니까 지긋지긋한 건강보험료 죽을 때까지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퇴자들이요. 근로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기준 초과 시에 주택 소유 등으로 매년 수백만 원, 매년 수천만 원을 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매년 증가된 금액을 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국민연금 조기 수령으로 연간 2천만 원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조기연금 수령을 한다. 이것은 최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연금 하게 된다면 6% 삭감으로 피부양 자격 유지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발에 오줌 넣기로 어떻습니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2천만 원 이하가 됐다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 초과된다면 이것은 국속고 손대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추후 피부양 자격 박탈이 되고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국민연금 조기 수령으로 인해서 평생연금의 손실을 봅니다. 78세부터 손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평생 건강보험료 납부로 부담이 가중되니까 이러한 편법을 쓰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겠죠. 만약 근로소득을 받는다면요. 약간의 근로소득 100만 원, 200만 원 받는다면 재산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고 다른 소득도 2천만 원 초과분만 반영되니까 경량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족투자법인, 손자녀 투자법인을 만들어서 건강보험료 평생 경감하고 투자와 증여세, 장수세, 절세를 동시에 추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돈을 다 법인의 가수금으로 넣는다면은요. 근로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초과 수입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로소득 100만 원에 대해서 7만 원 정도, 200만 원에 대해서 14만 원만 내면 되니까 굉장히 경량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산가라면 엄청난 고민이 많겠죠. 이러한 고민들 한꺼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트 김의 넥스트 제너레이션 플랜을 통해서 가능한데 이거 엄청납니다. 100년 동안에 세금 우산하고 투자 우산을 지켜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NGP 플랜을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절세 아티스트라고 자부하는 콘스탄트 김과 평생 100년 동안에 절세 전략을 수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100년 동안 제가 지원해 준다고요. 제가 가업 승계를 하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제 자녀들이 지원을 또 하겠죠. 자, 그런데 한 달 동안에 무료 상담을 해주니까 이 빅 이벤트를 통해서 한 달 동안에 무료 절세 컨설팅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콘스탄트 김 010-5473-9327이니까 바로 지금 전화 주시면 돈을 버는 길이 바로 열립니다. 그것도 100년 동안이요. 100년 동안에 수천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건강보험료 재정 악화에 따라서 앞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건강보험료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름주고 세상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반드시 효과적인 절세 전략, 증여세, 상속세, 각종 절세 전략을 콘스탄틴님 저와 함께 하시면서요. 동시에 NGP 플랜을 통해서 확실하게 100년간의 절세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